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22일 당시 원희룡 지사는 도청 앞에 있는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찾아 단식 13일째 되는 김경배 성산읍 반대위 부위원장을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중간 요청을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랑 협의해가지고 다시 요청을 하시든가. 우리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 그래요. 네, 중간 요청 하십시오. 안부 보러 왔으니까. 중간 요청 하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자, 정신과 의사인 원희룡 부인은 대구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이재명을 향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면서 자기 편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답변한다.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라고 발언합니다. 단식 농성 중인 사람을 찾아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아직 기운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이처럼 완벽한 소시오패스의 예가 있겠습니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원희룡은 김경배 부위원장의 상태가 다행이다, 굉장히 뜻밖이다 라는 점에 순식간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마치 의도라도 한 듯 원희룡은 현근택 변호사와 라디오 방송 중 고함과 삿대질을 했고 제작진의 권유로 현근택이 자리를 비운 이후에도 비어있는 의자를 향해서 아내도 못 지키면서 나라를 지키느냐며 고함을 치는 기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초 방송이 시작되기 전 원희룡 부인 논란에 대해서는 가볍게 짚고 가는 정도로,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측에서 거론하기도 그러니 사회자가 언급하는 것으로 한 것인데, 이러니 원희룡이 열폭한 것을 두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박시영 대표는 이렇게 밝혔지요. 원희룡은 유승민을 넘어서야 향후 길이 열린다. 당대표든 차기 대통령 도전이든 이번 대선 경선에서 존재감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유승민을 누르고 3위를 해야 주목받을 수 있다. 국힘 경선은 사실상 당원 투표에 의해 결정되게 되어 있다. 때문에 원희룡은 무척 초조하다. 원희룡 부인의 뜨악한 생뚱맞은 발언과 원희룡 본인의 생방송 중 깽판성 흥분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더라도 일단 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원희룡 딸의 발언 등 그 가족의 과거 몰이를 빚은 일까지 모두 소환되고 있다. 정치가 뭔지 선거가 뭔지 라고 밝혔습니다. 최동석 소장은 이렇게 밝혔지요. 그렇지 않아도 원희룡의 역량 진단을 위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 오늘 아주 좋은 사건을 만났다. 원희룡의 처 강윤양이 정신과 전문이란다. 이재명이 소시오패스이고 반사회적인 인물이라고 진단했다. 자신의 환자가 아니었으니까 정식으로 진단한 데이터가 없었을 텐데 의사가 진단을 하든 해석을 하든 뭔가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원희룡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단편적인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 일부 수구적인 유튜브나 조중동의 온갖 비난의 정보를 입력한 강윤영은 그렇게 스스로 진단하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은 아내의 진단과 해석을 그대로 믿고 확신을 한 것 같다. 둘이서 짝짝꿍 하면서 오진이 확진으로 에스컬레이트 된 모양이다. 방송 태도로 보건대 원희룡은 이재명을 미워하니까 이재명을 지원하는 현근택 변호사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근택이 꼬치꼬치 캐묻자 불을 못 이겨 스스로 소리소리 지르는 것을 보니 더욱 그렇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권력을 쟁취하려니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모양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엘리트 계층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통제가 잘 안 된다는 특징이 있다. 자신을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공익을 위한 사회적 성취는커녕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행동은 항상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낙연, 윤석열, 우병우, 이명박 등을 보라. 그 이름을 다 쓰려면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랄 것이다. 원희룡의 처 강윤영은 남편부터 치료해야 할 것 같다. 미워하는 마음은 독을 품는 것이라서 사회에 독소를 퍼뜨리게 된다. 원희룡은 정치인사라는 방송에다 이미 독약을 많이 뿌려놓았다. 부부가 나서서 독약을 뿌려대고 있구나. 부창부수로다. 나도 고위공직자 또는 그 후보자들의 역량을 진단하는 사람인데 대상자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수집한 사건과 행동 패턴을 과학적 분석들에 근거해서 진단하고 그 결과가 어떠하다고 말할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철승 변호사 역시 이렇게 밝혔지요. 원희룡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잘못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지적한 현근택 변호사의 말이 맞다.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이든 아니든 누군가를 정신병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법적 책임에 앞서 의료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다. 법적 책임을 지거나 말거나 의사라면 당연히 잘못을 사과해야 하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인 원희룡 후보는 아내 지킴이 운운하면서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아내를 대신해서 사과하거나 아내에게 사과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두 가지가 있는데 원희룡 후보 처에 의하여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유형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냐며 잔머리를 굴리는 말장난을 하는 원희룡 후보를 보면서 크게 실망했다. 서울법대를 나와서 검사까지 한 사람이 법지식을 갖고 그따위 파렴치하고 조잡한 말장난을 하고 있나. 제주 출신인 원희룡 지사가 국가폭력에 의해 수만 명의 양민들이 학살당했던 4.3 사태의 비극에 대해 무덤덤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 사람이 덜 돼먹어서 기본적인 공감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인 듯 라고 일갈했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평생 어떤 경우에도 아내 편에 서기로 생각했다. 원희룡. 부인이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남을 비방했을 때 또는 딸이 공개적으로 쌍소리를 늘어놓았을 때 가족을 대신해 사과합니다 라고 하는 게 사람이 편드는 방식입니다. 같은 집 개가 짖는다고 따라 짖는 건 개가 편드는 방식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원희룡이 빈 자리에다 대고 소리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현근택의 말을 끊고 끼어들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제작진이 현근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이 빈자리에다가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원희룡의 행동이 의도적이라고 풀이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라디오니까 현근택의 빈자리는 안 보일 것이고 원희룡이 자신이 말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포장하려 했다는 것이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화를 내며 허공에다 고함을 치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다들 무서워서 슬슬 옆걸음으로 피해 그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지요. 다른 대처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원희룡은 이어 일요일에 긴급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건으로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인 월요일 대검에 고발합니다. 뒷북소리 요란하지요? 제주도에 언론사를 두고 있는 IMP터는 이렇게 밝혔지요. 원희룡이 제주지사로 난개발을 막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어이가 없다. 염치라는 말이 있다.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한다.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7년 동안 제주도지사로 어떤 일을 했는지 도민들은 알고 있기에 저런 말을 하지 못한다. 원희룡은 여기에 한술 더 떠 대장동 일타강사라며 공공개발 운운하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 제주에서 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몸통으로 자신이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 염치가 없으니 하는 걸까?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원희룡이 대장동 일타강사라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정작 제주에서는 5천억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겁니다. 제주의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제주 도심 내 공원 부지의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인데 아파트 개발로 인한 이익이 무려 5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며 이루어지는 환경 파괴와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됐다는 점과 개발 사업 인가를 특정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황당한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도지사 시절 도시공원을 매입하면서 민간 특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민간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지요. 그러니 시장은 실무자일 뿐 모든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 부인 발언에 이재명 후보 고발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은 사인 컷오프에서도 그랬듯 어떻게든 관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본인의 오등봉 개발 의혹을 대장동 고발이라는 것으로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원희룡 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명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에는 의사 면허 취소 촉구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어 원희룡 역시 서울지검에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지요. 자, 윤석열은 선거가 패밀리 비즈니스라 했지요. 원희룡을 보면 딱 맞는 표현입니다.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자식까지 거론되며 가족 선거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